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내 유일 실전 프랑스어 채널 리처드의 프랑스어 산책 리처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프랑스인을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프랑스인을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뛰어난 불어 실력? 물론 불어 실력이 유창하면 유창할수록 좋겠죠. 잘생긴 외모? 이것도 있으면 좋겠죠. 유머 감각? 이것도 유머 감각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좋겠죠. 재력? 재력까지 있다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프랑스인을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를 꼽고 싶습니다. 바로 trouver la bonne distance, 적당한 거리 찾기, 이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와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처음에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기본적인 호구 조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이를 묻고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이런 거를 보고 기본적인 서열 관계를 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학벌, 어디 학교 나왔는지, 직업은 뭔지, 어디에 사는지, 어느 지역인지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소개팅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뭔지, 직업은 뭔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만약에 서울이라면 강남인지 강북인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사적인 질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아주 친하게 지내는 프랑스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나이를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2014년쯤? 그때 이 친구를 처음 만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프랑스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나이를 무려 7년 동안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기도 한 거죠. 프랑스에서는 파티나 모임에 가서 전혀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직업은 뭔지, 결혼은 했는지, 종교는 뭔지 이런 거는 전혀 묻지 않는 거죠. 제가 상대에게 그런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물론 상대 역시 저에게 그런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하면은 항상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리처드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모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질문을 제외한 모든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 본 오페라,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예술작품, 미술작품,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런 도자기, 내가 요즘 그리고 있는 민화, 한국의 전통예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과 내 사고방식, 내 생활 양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혼은 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이런 거를 제외한 모든 이야기 주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면은 굳이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왜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호구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굉장히 허름한 차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친구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되게 가난한 시골에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자연스럽게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이 사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되게 돈이 많은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허름한 옷도 이 친구 빈티지를 안 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호구조사, 직업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를 온전히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학력이 고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쌓아온 생각이나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기회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호구조사를 시작하지 않아요. 다만 대화를 함에 있어서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그 대화에 몰입해서 그 대화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적당한 거리는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사귀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죠. 사귀자고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사귀자는 응답에 응해서 연인이 되고 그 순간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내가 아침밥으로 뭘 먹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뭘 할 건지, 저녁에는 뭘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거를 먹고 그럴 건지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사귀자는 멘트 한순간에 연인이 되는 거고, 그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선 사귀자고 고백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딱 갑자기 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면서 연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인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연인 관계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적당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비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욕망을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상대에 대한 신비함, 그다음 궁금함이 더 상대를 더 알고 싶게 하는 그러한 자극이 되는 거죠. 상대의 삶에 너무 개입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를 내 삶에 온전히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미술 작품을 관람할 때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겠죠.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추하게 보이고,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조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서 보면은 전체적인 형태가 잘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모든 거에서 프랑스인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깨는 것이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거죠. 이 적당한 거리두기라는 게 말로는 굉장히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 거리를 잘 두지 못해요. 남의 삶에 굉장히 많이 개입하고 싶어하고, 연인이 됐을 경우에 내 삶에 굉장히 많이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거죠. 해민스님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몬디스턴스에 잘 맞는 아주 적당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화로같이 해야 된다, 난로같이 해야 된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랑스인을 사귀임에 있어서 이 몬디스턴스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리차드 프랑스어 산책 리차드였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차오!